그럼 여러분 미국 정부라고 생각해봐요.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한다? 이거 못하게 하는 게 바보예요. 여러분 아마 되게 프라이드를 느끼실 거예요. 한국은 배터리업계 3사가 정말 잘하는데요. 이게 조금 충격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안녕하세요. 안유아의 글로벌 세상 안유아쇼입니다. 오늘은 주제가 중국 전기차에 관한 건데요. 여러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셨을 것 같아요. 미국 전기차 시장 2위죠. 포드와 그리고 중국 최대의 배터리 그리고 세계 1위기도 합니다. CATL, 중국어로 닝더스다가 미국에 지금 함께 공장을 만든다라는 뉴스가 나갔습니다. 자세한 건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릴 거고요. 일단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한국도 배터리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고 잘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어떤 의미인지 관련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기사를 보고 가죠. 여기 기사가 두 개 있는데요. 우선은 포드와 중국 CATL이 미국의 미시간주, 원래는 버지아느 주에서 하기로 했다가 거절을 했습니다. 왜냐면 미중 갈등 이슈 때문에. 그래서 미시간주에서는 또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배터리 공장을 건설한다는 계획이 지금 발표가 됐고요. 이 미시간주는 특징이 있어요. 이 주는 디트로이트시에서 160km만 떨어진 곳입니다. 디트로이트시는 미국의 블루칼라에 가장 많은 전통 자동차 제조 도시입니다. 사실 파산을 했었어요. GM이나 이런 자동차들이 시장에서 실패를 하면서 이 도시가 파산을 했어서 사실은 블루칼라들이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하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양사가 미시간주에 만약에 이렇게 공장을 한다고 하면 이 디트로이트 같은 이런 도시들은 다시 한번 자동차, 특히 전기자동차로 새로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희망이 보여지면서 어쨌든 지금 주목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일단 계획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35억 달러 투자 규모고요. 전체가 다 포드 자동차가 합니다. 그래서 인프라나 전체 지분 소유도 다 100% 포드입니다. 중국은 지분 소유나 이런 면에서 전혀 참여를 안 하고요. 닝더스다 CATL은 기술, 라이센싱과 운영을 해주는 걸로 지금 계약 내용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보조 대상이 민감한 국가에서 생산하는 부품이나 이런 거는 만약에 수입하게 되면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서 보조금을 못 받는다라는 이 정책을 회피하거나 면제받으려면 중국의 부품이나, 중국도 민감한 국가에 속합니다. 그래서 쓰면 안 되니까 지금 100% 포드 지분으로 돼 있고, CATL은 기술만 주는 걸로, 그리고 아마 일부분 부품은 중국에서 와야 가성비가 되니까 중국에서 올 것 같아요. 근데 그 비중이 제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맞추면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발표한 계획으로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지금 구조를 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 공화당 의원이 굉장히 강하게 반대하면서, 공화당은 이거는 IR을 돌아가는 조치다. 그래서 지금 미국 국내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반대를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더 높일 수 있다. 이거는 글로벌 공급망을 다변화하려는 미국 정부의 의도와 역행하는 거다 해서 지금 격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미국 미시간주, 여기 지금 마샬이라는 동네에 지어지는데, 이 미시간주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꼭 유치하고야 말겠다, 이런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내용이 뭐냐면, 중국도 반대한다. 사실은 중국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CATL이 소속된 지방정부만 여기에 대한 이렇게 행정적인 절차, 심사 승인을 거치거든요. 근데 이번에 특이하게 고위층에서 이 기술 유출 방지 문제가 없냐? 특히 미국에 가는 거는 중국의 최첨단 기술이 유출되는 우리가 한번 좀 조사를 해봐라. 최초로 이런 지시가 내려져서 좀 시사점이 난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불확실성이 있지 않냐. 이래서 CATL 닝더스다의 주가도 500위안 그냥 한순간에 날아났거든요. 이런 수사에 착수한다는 이 뉴스 하나에. 그래서 이걸 포드 쪽에 확인을 했더니 사실은 아직 명확한 건 없고 아무도 여기에 대해 중국 정부에도 관련 이 확인을 아무도 명확하게 답해주는 데는 없어요. 저는 어떻게 보냐. 그리고 양사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그리고 그 배경이 뭐고
인플레이션 감축을 비껴갈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게 한국 전기차 배터리 업계에 어떤 주목할 점이 있는지 개인적인 오피니언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저는 미국 공화당에서 굉장히 반대가 심하지만 미시간주가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고 또 디트로이트라는 이런 전통 도시 지금 쉽게 말하면 먹고 살 게 없거든요. 한국도 지금 상당 부분 도시들이 지금 먹고 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이 먹고 사는 앞에서는 정치가 그 다음이에요. 무슨 미중 갈등, 뭐 국익, 뭐 이런 거는 지금 내가 지금 당장 배고픈데 이런 걸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무산될 가능성은 적다. 일단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는 왜 이렇게 나서 조사를 한다 했냐? 저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그널 효과가 있어. 무슨 말이냐면 맨날 중국 기업이 언론때 미국 정부가 맨날 조사 착수했잖아요. 맨날 페널티 주고 되고 안 되고 중국 기업에 대해서 그렇게 했잖아요, 미국이. 그러니까 중국도 이제 똑같은 방법을 배워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제도 내내 우리 이런 첨단 기업을 합작하려면 우리 동의를 거쳐. 이런 어제는 맘대로 못해. 이런 시그널을 주려고 하는 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순수 제 개인 의견입니다. 그런 어떤 시그널을 주려고 하는 게 있어요.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진짜 재밌는데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게 뭐죠? 제가 안녕하셔서 다뤄줬지만 중국 방법을 쓰는 거예요. 중국의 초창기 계획 개방할 때 주로 쓴 정책 이런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 와서 생산해. 그러면 우리가 세금 감면, 각종 지원 정책 줄게. 그래서 옛날에 미국이 맨날 중국을 욕했거든요. 공평한 시장 경쟁 안 한다고. 정부가 들어와서 지금 공평한 경쟁이 안 된다고 반시장주의라고 지금도 중국이 시장 국가의 지위를 인정 안 하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이 그 방법을 똑같이 쓰고 있어요. 북미에 와서 우리가 세금도 감면해주고 우리 지원해줄게. 중국 방법을 쓰고 있어요. 재밌어요, 두 나라가. 그 다음에 이제 똑같아요. 그 다음 미국이 자 우리 기술 쓸 거야? 우리 심사를 받아. 우리 사무부 이런 지금 중국이 똑같은 말 그대로 쓰겠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그런 시그널을 준 거예요. 자, 중국 기업 이런 잘하는 애가 합작하고 싶어? 우리 동의 받아 이런 거예요. 둘이 서로 배우고 주거니 하면서 어쨌든 그런 게 더 크지 않냐 이렇게 봐요. 자, 그럼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비껴갈 수 있을까? 지금 구조로는 비껴가요. 왜냐면 100% 포드입니다. CATL은 라이센싱료를 라이센싱료로 주로 수익을 창출하는 거고 그거 한 1년 부풀 쓸 건데 100% IRA에 맞게 쓸 거예요. 그러니까 비껴간다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지만 미국 정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미국은 전기차 배터리에서 놓쳤어요, 시대적 흐름을. 지금 가장 잘하는 게 한국, 일본, 중국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랬잖아요. 지금 오펙 국가는 한국, 일본, 중국이다. 옛날에 오펙 국가는 중동이었지만 이제 미래 세대에서는 한국, 일본, 중국이 지금 오펙 국가다. 그러니까 미국이 흐름을 놓쳤습니다. 그럼 여러분 미국 정부라고 생각해봐요. 이거 못하게 하는 게 바보예요.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한다. 저는 정치적인 게 더 크다고 생각해요. 결과적으로는 하는 게 미국이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왜? 세계 제일 잘하는 배터리 업체가 미국 와서 했다는 자체가 지금 SK온하고 지금 포드가 지금 합작을 했잖아요. 그냥 포드 입장에서는 배경이 뭐냐, 왜 하냐? 배터리 업계 두 개의 노선입니다. 3원계. 제일 많은 게 우리가 니켈, 망간 이런 걸 많이 썼는데 한국은 코발트 이 세 개를 많이 개발을 해가지고 배터리를 만드는데 이거는 에너지 밀도가 높아요. 무슨 말이냐면 비싸지만 한번 충전하면 오래 가고 질이 좋고 고성능입니다. 근데 중국은 리튬 이산철을 써요. LFP라고. 그거는 싸요. 철을 쓰잖아요. 근데 무거워요. 그래서 비용은 싸지만 무겁고 성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짧은 거리로 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느 게 시장이 위너냐 아직 몰라요. 어쨌든 일론 머스크는 처음에 3원계 하다가 지금 리튬 이산철로 정책을 바꿨어요. 그래서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한국은 좋아요. 좋은데 전체 가격이 절반이 배터리 가격입니다. 예. 4천만짜리, 5천만짜리 자동차다 이러면 2,500만이 배터리 가격이에요. 그러면 이 리튬 인사철 쪽 흐름으로 가면 전기 자동차의 대중화가 유리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800만 원 차가 있잖아요, 우리. 이런데 한국 3원계를 쓸 수 없어요. 답이 안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어느 나라나 잘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대중화, 싼 거, 가성비 좋은 자동차를 선호하는 게 그게 자동차의 대중화예요. 그럼 전기 자동차가 대중화가 되려면 결국 가격입니다. 그러면 성능이 좀 떨어지더라도 가격이 싼 걸 선호하거든요. 결국 한국 같은 경우는 부산까지 가도
4시간밖에 안 되니까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가장 비싸고 고성능이 필요 없어요. 오히려. 그리고 생각해봐요. 만약에 충전소가 잘 돼 있다고 생각해봐요. 요소 충전소 잘 돼 있으면 먼 거리를 안 가도 돼요. 그 빨리 충전된다고 생각해봐요. 상관없어요. 먼 거리 못 돼도. 그러니까 무슨 말을 제가 말씀드리냐면 두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 한국처럼 고성능으로 오래 가는 흐름과 이건 비싼 차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사실은 어느 나라나 이게 대중화가 되려면 결국 가격이 수없이 떨어져야 돼요. 이런 면에서는 중국계 배터리가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드는 지금 두 손으로 다 하겠다라는 거예요. 비싼 거 하고 대중화. 그래서 CATL 놓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중국 기업 입장에서는 미중 갈등이라는 큰 시대적 배경이 있잖아요. 해외 나가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 이런 어떤 미국과의 기업과의 협력은 엄청 큰 시그널 효과가 있고 중국 기술에 대한 엄청난 인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세계적인 시그널 효과가 엄청 커요. 그리고 이렇게라도 미국 내 시장 점유율을 잡는 거죠. 왜냐면 미국 시장에서 지금 미국이 한 60만 대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200만 대까지 하겠다잖아요. 전기자동차. 그러면 엄청난 시장이기도 해요. 미국은. 그러니까 이런 미국 시장 가려면 중국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방식을 해도 어쨌든 먼저 가는 게 임자인 거예요.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한국계 다 뺏기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같은 시장에는 여러분 미국 영화나 보세요. 이렇게 비싼 차를 부자들이 쓰지만 대부분은 싼 차를 선호하거든요. 왜 중국계 스마트폰이 미국에서 그렇게 많이 팔릴까요? 미중 갈등이 심한데 그거는 싼 게 미국 대중들이 쓴다라는 거예요. 자동차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래 시장, 대중화 시장은 중국이 훨씬 경쟁이기 때문에 이 시장을 놓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이렇게 해서 어쨌든 중국 기업 브랜드를 세우는 게 중국 기업 입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전략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양사가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러면 미국 정부 가만히 있을까? 만약에 가만 안 있으면 바보입니다. 미국 정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미중 갈등은 정치적 이슈이기도 하는데 실제 현실은 밥 먹는 문제가 더 급하기 때문에 이 디트로이트시 이런 미래 먹거리 없는 이런 시들은 이런 것들이 절박하기 때문에 저는 결국은 앞에서 강하게 하려고 하지만 맨 정치적 이슈니까 보여주기 식이 있다만 근데 뒤에는 실제는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요. 자, 한국 전기차 배터리 업계에 주목하는 측면에서 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아마 되게 프라이드를 느끼실 거예요. 한국은 배터리 업계 3사가 정말 잘합니다. 세계적인 기술력도 갖고 있고요. 잘하는데요. 이게 조금 충격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배터리 업체는 소재가 중요해요. 광산. 그러니까 한국이 3원계잖아요. 앞에서 코발트, 니켈 같은 망간 같은 뭐 이런 양극재, 음극재 이런 소재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작게는 50% 넘게는 90%예요. 이게 없으면 한국 배터리가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국 배터리를 다 최종 차에 장착을 해요. 그래서 3원계 잘한다. 이거는 팩트입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에 대한 주요 광물 의존도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50에서 90%. 그럼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만약에 그때 저 요소수 대란이 생겼잖아요. 만약 중국이 그때 수출 안 해줬으면 한국은 멈춰섭니다. 그러니까 그게 고기술이 아니에요. 근데 중국에 수출 안 하면 그냥 한국 경제가 멈춰서요. 이거 똑같아요. 배터리 3원계 아무리 잘해서 뭐예요. 만약에 중국에서 수출 안 한다. 우리 이전 광산요 한국에 대해서 수출 안 한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요즘에 미중 갈등 때문에 세미나도 많이 하고 밖에 나가 회의도 많이 하는데 한국 공무원들하고 국회나 이런 데서 보는데 제가 깜짝 놀랄 때 있어요. 이제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중국이 별 필요 없다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경제는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나라를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런 문제 아니에요. 글로벌 모든 국가들이 미국 같은 대단한 국가도 중국 경제를 지금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게 작년에 미중의 무역 규모에서 나타났어요. 작년에 중국이 미국에 대한 흑자가 최대치로 기록했어요. 웃기잖아. 미중 갈등인데 중국이 미국에 대한 흑자가 최대치로 기록했다고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정치적 논리와 현실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 지금 점점 의존도가 높아질까요? 그게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예요. 일본 똑같습니다. 중국의 광물에 대한 의존도가 똑같습니다. 40에서 많게는 92%까지. 독일 똑같아요.
지금 적게는 40%, 제일 적은 게 천여의견인데 지금 29.6%, 많게는 지금 81%. 이게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개념이에요. 특히 한국은 다른 나라하고 또 달라요. 한국은 자체 광물, 자체 원자재가 하나도 없는 나라예요. 우리가 경제 문제에 왔을 때 어떤 나라를 바라보고 어떤 표현을 하고 할 때는 굳이 뭐 그 나라에 의존해서 어떻게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표현이 무슨 뜻이냐면 어느 나라든 글로벌 공급 체계에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서로가 너 속에 나 있고 나 속에 너 있어요. 이게 과거 40년 세계 와서 만들어진 현장이에요. 그래서 어떤 정치인이 무슨 그 나라 됐어 뭐 이렇게 한마디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걸 미중 경제 관계가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하물며 한국이에요. 그래서 특히 한국은 지리적 위치가 중국에 딱 붙어있기 때문에 이사 가지 않은 이상은 과거, 현재, 미래 같이 갈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런 지금 미래 산업에서도 이미 글로벌로 이렇게 글로벌 공급망으로 이렇게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 언론에서 하는 말들, 한국 공무원들이 하는 말, 국회의원이나 이런 거 정말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싸우면 서로가 손해고요. 항상 오픈되면 서로가 이익입니다. 이건 중국에도 해당되는 거예요. 중국도 더 오픈하고 더 주변 나라하고 협력하면 중국 경제의 연착륙에 도움이 될 거고 한국도 더 오픈하고 더 협력하고 더 편견을 안 갖고 좋은 마음으로 서로 하면 서로가 이익이에요. 근데 서로가 됐어 뭐 이런 관계는 서로가 손해입니다. 이거는 꼭 한국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요. 서로 모든 나라에 국한되는 건데 한국은 특히 지리적 위치가 이렇기 때문에 한국하고 중국은 서로가 더 미래 산업에서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게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가 안녕하세요에서 미국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사실은 중국에 대한 그 부품이 50% 이상 넘게 수입하면 보조금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한국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확 늘어날 거다. 그래서 아무리 보수적으로 예측해도 한국 이 3사가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55% 넘어갈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해준 적이 있어요. 이게 되게 긍정적이에요. 아주 좋은 거죠. 근데 이제 말한 것처럼 광물 소재에 대한 의존도가 중국에 높기 때문에 결국은 같이 가지 않으면 한계가 옵니다. 그리고 이제 CATL처럼 이렇게 포드 같은 이런 협력 모델이 이번에 성공하잖아요. 앞으로 중국 기업들이 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미국 시장에서 1대1로 붙을 거예요. 포드가 한다는데. 그러면 지금 거기 들어간 우리 기업들 포드하고 경쟁하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는 중국 기업이 이런 강력한 가성비, 강력한 공급망이 서포트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기회와 위기가 공존한다. 이 의식을 같이 하는 게 우리 한국 기업들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이 체크할 때 이런 면에서 좀 더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투자할 때는요. 사실은 여러분 투자자잖아요. 세계 나라에 다 하셔야 됩니다. 중국 기업, 한국 기업, 미국 기업. 미래 산업은 특히 전기차 배터리 산업 쪽은 세 나라 기업이 다 하는 게 가장 스마트해요. 어느 쪽이 위너가 될지 몰라요, 사실. 다 하는 게 맞고요. 자,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 시점에 한국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중국의 우수한 기업들을 한국에 와서 메이드 인 코리아를 하는 게 적극적으로 나서야 돼요. 중국 기업들이 와서 한국화하게 해야 돼요. 메이드 인 코리아 되잖아요. 결국 세계 58개 국가에 관심 없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중국 기업들이 하고 포드가 했듯이 이런 모델로 중국 기업하고 한국 기업들도 한국에서 이런 형태로 하는 게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중국 기업이 기술력이나 가성비에서 월등히 치고 나갑니다. 이런 잘하는 기업은 한국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한국 기업들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좀 더 오픈된 결국 언론이나 전문가들 모든 면에서 힘을 합쳐서 한국의 우수한 기업들이 많이 오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전례 없는 금리 인상이죠. 환율 너무 어려워요. 결론만 알려주세요. 당신은 외환 모태솔로입니다. 환율 그동안 너무 어려우셨죠? 이제는 쉽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시겠습니까?